고강도 긴축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연 7% 넘겼네요. 예. 뭐 이제 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예. 12년 만에 그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5.1%로 뭐 12년 반 만에 최고라고 얘기하고요. 예. 4대 주요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 최고가 7.28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뭐 변동형 주담대는 최고가 6.8이고요. 전액대출은 6.6이라고 합니다. 예. 뭐 불과 이제 몇 달 사이에 이제 연 7%를 돌파했고요. 고정금리 기준으로 7.3%. 그러면 이제 연내 8% 돌파는 그냥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4.7에서 7.3. 상당금리가 7% 넘었죠. 이게 이제 연말 되면은 주담대가 고정형 기준으로 5%에서 8% 그냥 찍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 연말 되면 3.5가 되죠. 그럼 딱 1% 오른다라는 거죠. 단순 계산해서 하단과 상단의 금리가 지금 이제 4.7에서 7.3인 게 5.7에서 8.3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대략적인 분위기, 상황만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닥칠 일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꽤 어려워집니다. 뭐 이제 연말에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하단이 5.7이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과 1년 전에 2% 초반이던 게 5.7까지 올라가면은 2% 초반에서 5.7%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실제로는 한 2배가 아니라 한 2.5배, 2.7배, 2.8배쯤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죠. 이자 부담이 100만원이던 게 한 250만원 되는 거고요. 뭐 이래저래 많이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제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지인이 이제 저한테 해준 얘기로는 연끌해가지고 5억을 연끌해가지고 집을 11억짜리 집을 샀다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될까? 과연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또 제가 아는 다른 분은 9억을 대출했대요.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인데 9억을 대출해가지고 뭐 맞벌이는 하겠지만 맞벌이 해가지고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제 계산법으로는요. 뭐 이래저래 어떻게 사나 봅니다. 근데 지금 4.7에서 뭐 7.3인데 고정형 주담대 대출 금리가요. 나중에 5.7에서 8% 되고 또 내년 돼가지고 뭐 6, 7%에서 뭐 10% 되면 어떻게 하려는 걸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감당이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9월 하순인데 벌써 이제 7.3%까지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는 거죠. 뭐 환율 급등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폭과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합니다. 뭐 환율 급등은 지금 현재 1430원인데 이제 15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1500원 더 뚫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500원만 뚫릴까요? 1600원, 1700원 그 이상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환율이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주가라고 유지가 될까요? 주가가 현재 2200인데 2200이 2220이 2000이 되고 1900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일 없다라고 여겨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봐야 됩니다. 매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뭐 지금 뭘 하겠다라고 움직이거나 함부로 욕심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철저하게 바짝 엎드리고 주변 눈치 보고 함부로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된다. 지금은 지켜보고 관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이 저가라고 매수해야 된다, 물타기 해야 된다.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저기 뭡니까? 뭐 이래저래 뭐 되게 많이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기업들의 주식이 많다. 그것들을 주워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큰 거 다친다라는 거죠. 지금은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언론에서도 연말 되면 주가가 1900대로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언론의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도 지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뭔가 일을 벌려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일을 수습하고 최대한 움츠려 들어야 되는 시기.
겨울잠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괜찮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많이 우려스러운 얘기들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연말에 8%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요. 뭐 주담대 8% 간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주담대가 뭐 4.7에서 7.3이다. 이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 연말만 돼도 올해 한 10월달, 11월달만 되어도 5.7에서 8.3이 될 수 있다는 걸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상, 뭐 대출금리 상승, 뭐 환율 폭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이제 확대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한국의 그 가계부채가 GDP 대비 110%, 120%다. 뭐 세계 1위다. 이것 때문에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어렵고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라는 거죠. 너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고 뭐 그냥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사령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뭐 한국 경제가 튼튼하다, 뭐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는 대려 잘못된 신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그 감내해야 될 충격이 더 커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들을 업체를 또 연기시키기로 했습니다. 뭐 저렇게 계속 연기만 시키다가 그 폭탄을 언제 터뜨리려고 저러나 싶은 거죠. 언제든지 터져서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평균 부채가 4억 7천만 원이랍니다. 뭐 대한민국의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빚이 뭐 1억 3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몇 배나 높죠. 이게 내관이 아닌 뭐란 말입니까?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데 참 우려스럽죠. 5억 이상 대출을 보유한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아니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그 청년들에게 무슨 저렇게 대출을 저렇게 많이 해줬냐라는 거죠. 누가 해줬냐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이죠. 뭐 전자금 대출을 뭐 방만하게 이렇게 막 해줬죠.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가계부채가 더 늘어났던 거죠. 청년들에게 뭐 연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저렇게 공지로 내몰았던 건 이전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고요. 또 지금의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하냐가 또 매우 중요한데 쉽사리 잘 대응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냥 저의 기우이고 제가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그게 더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뭐 이제 이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를 넘어섰다. 상단이.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지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